둥근해가 떴습니다. 네 계좌의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 진행의 정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미 3대 지수는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일자리 지표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 0.74% 상승세였습니다. 당초 시장은 강력한 일자리 데이터가 나올 경우 연준이 더 이상 완화적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여파는 주식 특히 이 기술주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였지만 시장의 관심은 고용시장 회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5월 첫 주 국내 증시의 마감은요, 코스피는 연일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3,19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97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특히나 이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이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업종은 어디일까요? 네 계좌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수익 아이템은 무엇일지 지금 머니왕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두 분의 위원과 함께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과 노란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 번호로 이 홍주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찰칵 찍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뜹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홍주원 위원의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바로 집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머니왕 1부 방송이 끝나고 바로 10시 반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함께 꼭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박진섭 위원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옆에 빨간색 반짝이는 박스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왕의 비법들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신나는 토요일 머니왕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머니왕, 바로 홍주원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주 특히나 가정의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린이날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한 주 보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면서 시장 리뷰까지 도와주세요. 네. 저 이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랑 큰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쉬었던 왜요? 것 같아요. 우리 다 어른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 어른이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어른이 취급을 안 해주니까 네. 네, 또 이제 그냥 스스로 그냥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좀 쉬었던 것 같고요. 일단 요번 주 시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좀 많이 낙폭을 주초부터 좀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그 어린이날 다음 날부터 또 반등이 나왔죠. 어린이날 선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반등을 또 보여주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요번 주 시장 자체는 사실 이제 좀 많은 공포 심리에 휩싸였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포 심리의 주된 원인이 당연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 투매 물량을 실질적으로 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투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낙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장보다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밋밋하게 상승을 해준 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밋밋하게 상승한 폭이 당연히 밋밋하게 좀 하락을 해주는 좀 다소 안정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강한 낙폭이 좀 이렇게 오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떨어질 수 있고 천천히 올라간 종목들은 또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원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공부 차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4주 정도 만에 이제 그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역시 좀 이제 매수 전환을 해줬는데요. 기관에서 주요적으로 좀 매수를 해준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섹터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전기, 전자 그리고 화학, 금융 업종으로 좀 위주로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기, 전자에 이제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건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 전자 업종들이 많이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탄력을 못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기, 전자 업종을 이제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는 드디어 이제 전기, 전자 업종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전기차 소재 쪽 이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저점을 다져놓고 저점인 구간이 아니냐라는 좀 이제 이런 의견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에서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는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을 해줬고, 코스닥 시장도 회복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어요. 경기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여준다라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주원 위원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까지 내놔봤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매매를 굿샷으로 날려줄 수 있는 그런 홀인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얻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홍주원 위원의 원데이 클래스,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열어봅니다. 네, 오늘 주제 열어보니까요. 또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비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OCI 이거 했었잖아요. 네. 이 OCI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OCI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그 공매도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좀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다시 재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이거는 뭐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좀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OCI의 슬로건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내일의 창이라는 또 어떠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린 에너지 그리고 화학 산업에 이제 관련돼가지고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왜 글로벌 리더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OCI의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보자면요. 여기 이제 이때가 아마 한 작년에 한 4월, 5월쯤일 거예요. 이때가. 그때 좀 시장이 회복할 때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매수 포인트 대비 168%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자면은 태양광 에너지의 이제 포인트를 한번 봐야 돼요. 저번 주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저번 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태양광 발전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 에너지의 단가가 좀 높았었는데 점점점 에너지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석탄보다 싸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2020년도에는 946원, 2025년도에는 770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 가치는 연 한 2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있는데 태양광 모듈의 기술적 발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듈의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산업군과 이렇게 우리가 접목시켜 줄 수가 있는 좀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을까죠? 자, 기술적 발전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지리적 위치예요. 우리나라 이제 기후 상황,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내가 이제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에너지에 좀 동떨어져 있는 그 국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좀 이 직사광선을 좀 내려쬐고 계속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이걸 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남아 이런 데가 떠오르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장마 기간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을 뽑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태양광이랑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산업군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에너지 저장 장치, 블록체인까지 정말로 많은 산업군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저번 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우리가 이제 잠깐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정말로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국내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기술적 발전도 있지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 큰 또 이제 역할을 해줍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볼 때 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관련주들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이 부분을 좀 그냥 넘겼는데 이거는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우리가 산업군에 이제 인공지능도 접목이 되고 빅데이터 접목되고 블록체인 접목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충 수업 해보면서 좀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건데 자, 기후정상회의 때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태양광 패널에 5억 개를 좀 추가로 설치를 해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약 한 200와트 정도 되죠. 누적 설치량의 2배 이상 정도가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적 설치량,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태양광 이 산업군이 들어온 지가 벌써 14년 정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14년 정도가 됐는데 약 5억 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의 설치량의 2배 이상을 설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게 투자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의 태양광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도 글로벌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글로벌.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이런 패널들을 추가 설치하고 이제 태양광의 에너지에 정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당연히 뭐 자국이겠지, 미국이겠지만 미국만큼이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이런 것들 뭐 기후 정상회의라든가 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체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예정된 것들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5월 5일에는 이제 지나갔어요. G7 이제 외무장관 회의, 기후변화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이 협력 그 논의를 했을 때 되게 좀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는 섹터의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순환이 돌아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월 말일 날에 이제 그 P4G라고 해가지고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 녹색 성장과 글로벌을 목표로 해가지고 2030을 위한 뭐 어떠한 연대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크게 뭐 반응은 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산업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재 산업입니다. 원료, 웨이퍼. 소재에는 이제 원료, 한마디로 실리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웨이퍼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셀,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는 모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듈 또한 국내 기술이 거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산업 전력 기기예요. 여기 이제 전력 기기에 이제 인버터, 축전지, 전력 기기 뭐 등등등 많이 들어가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거 진짜 좀 칭찬해 줘야 돼. 인버터도 정말로 큰 기술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첫 번째 소재 산업, 두 번째 부품 산업, 세 번째 시스템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지잖아요. 다 합쳐지면 어디로 가죠? 전기차로 가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가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가정에 공급되는 거는 이미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태양광 설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 때 그 이제 부모님 댁 내려가시거나 그러면은 솔찬이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런 우리 도시라 그래야 되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런 뭐 가정에 공급된 이 태양광 장치를 많이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공급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제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제약이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개선을 많이 시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이제 자동차 자체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로서 이제 뭐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술을 이제 그 만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기술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썬루프 있잖아요. 썬루프를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썬루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썬루프 없으면 차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썬루프를 포기한다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전기차 에너지 효율은 충분히 우리가 높여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태양광 산업의 특징을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이 섹터 중에서는, 태양광 그 소재 섹터 중에서는 조금 우량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탄탄한 재무 구조라든가 뭐 이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탄탄한 우량주였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이 매수 포인트로 잡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매수 포인트 잡았던 거 대비해가지고 166%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큰 우리 속상함 없이 우리에게 큰 어떠한 막 이렇게 등락률을 이렇게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재무와 사업성이 만나면은, 좋은 재료와 좋은 재무와 사업성이 만난다 그러면은 이런 강한 추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상향 편승, 우상향 추세 종목으로 편승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좋은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재료도 재료인데 이런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떠한 뭐 그런 재무라든가 이런 사업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재무와 이 종목을 같이 결합시켜서 봤을 때 되게 좋은 종목을 뽑아냈다고 한다면은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목표로 가져야 될 거는 재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재료가 지속성이 있는지, 강한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이슈를 좀 파악하고 재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제우스 같은 이런 좋은 종목, 그러니까 재무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고, 사업성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또 받으려 그러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왜 이런 종목을 뽑았는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 공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어가지고 노란통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놓쳤다고 해도 그렇게 뭐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관련돼가지고 관련주 종목들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지금 약간 한 30, 40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이 소재 관련주, 태양광 에너지에서 소재 관련주, 시스템 발전소 관련주, 부품 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공략주가 아닌 이거 관련주로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로드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이 로드맵 받아가지고 성공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저점 매수 공략 잡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정말 많으니까 지금 어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로드맵 같이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포인트 레슨은 저번 주 시간 거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찬 주제로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위원의 원포인트 레슨 태양광 에너지, 오늘 좀 더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소재 산업, 부품, 전지 관련주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해 주시면서 비법까지 전해주신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주원 위원에게 더 자세한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종목에 대한 전략을 긴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 번호로 홍주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하단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찰칵 찍으셔서 보시면은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뜹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또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홍주원 위원과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 바로 박진섭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돈 되는 테마주 머니왕 박진섭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예. 반갑지에. 예, 반갑습니다. 호응을 하겠습니다. 반갑지에. 네, 굿모닝입니다. 예. 위원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자,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휴장이었죠. 예. 시장 이야기까지 좀 전해주세요. 예.
시장이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사실 뭐 겨우 시장이 수급입니다. 시장이 뭐 정말 뭐 이번 주에 뭐 저희가 걱정을 주최도 많이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겨우 수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한번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1월에 5조 2천억 매도, 2월에 2조, 3월에 1조 2천억, 4월에 지난달이죠. 3,700억 매수. 점점 매도세가 줄어들다가 드디어 저번 달에 매수로 전환이 됐죠. 기간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1월 달에 17조 3천억, 정말 뭐 엄청난 매도를 보여줬고요. 대규모 매도세. 2월부터 현재까지는 약 지난달까지 5조 원대의 매도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번 달 들어서 5,700억 매수. 결국 저희가 수급을 놓고 보시더라도 뭐 시장 수급 자체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죠. 올라온 상황에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차익 매물도 많이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신규 진입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수 3,000포인트가 뭐 사실은 저희가 벌써 불과 한두 달 전 하더라도 뭐 지수 3,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시장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000포인트 이제 불안한 지수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안정되는 지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중요했었던 게 외국인의 수급 동향 흐름이었고요. 현재 이제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시장의 흐름, 트렌드 잘 짚어봐야겠죠. 돈 되는 테마주 업 앤 다운. 과연 이번 주 핫섹터와 쿨섹터는 무엇이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자, 이번 주 핫은 건설이었고요. 쿨은 디즈니 플러스 테마였습니다. 정말 한 주의 마감, 건설 업종이 상승세가 좀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대단했습니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재석 위원님, 이렇게 건설주의 상승세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건설주는 계속 핫테마가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지금 뭐 증시 상승 이끌고 있는 거는 뭐 건설주. 뭐 제가 뭐 요새 말씀드리는 뭐 철해조. 뭔지 아세요? 철해조? 철강? 예. 철강, 가격 상승하니까. 해운, 조선, 네. 그 건설까지 뭐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가 사실은 뭐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 연기도 뭐 발표 연기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의 뭐 투기 수요 경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잠시 조정세를 보였죠. 그냥 결국 저희가 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또 전국 13만 가구 공급 계획 이런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뭐 기존 공급 확대 정책 뭐 그대로 시행 예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이 지나면서 뭐 건설주들의 강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급 확대 이 정책 이게 뭐 저희가 뭐 지금 변화질 뭐 서울시로 보나 정부를 보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변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황이 호조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 시장 원리에 의한 저희가 뭐 어떤 집값의 자연스러운 상승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내년도 선거철 앞두고 건설업종은 뭐 올해 내내 좀 주도 업종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지난 3월이죠.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작년 3월보다 전국은 약 34%, 서울은 약 45%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주택 인허가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근데 중요한 부분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건설종도 보면은 뭐 최근 들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벽산이 사실은 뭐 거의 뭐 중소 건설업종에 대장 들어갈 수가 있겠죠. 벽산이. 그런데 이 벽산이 뭐 최근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난 주 후반부터 이번 주 후반부터는 벽산이 조정을 보이고 뭐 이건홀딩스 또는 일성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오른 종목은 매도해서 저평가 종목으로 갈아타는 뭐 이런 대응도 중요해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핫에서는 건설을 꼽아주셨는데요. 쿨에서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넷플릭스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리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쿨 섹터로 꼽아주셨네요. 네, 그
뭐 좀 월트 디즈니 저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OTT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인터넷으로 TV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국내 진출이 뭐 이번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관련주로는 뭐 KTH, 손오공, 뭐 지능뮤직, 알로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뭐 디즈니 이번 달에 뭐 보니까 저희가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 분류 심의에 들어갔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를 보면 뭐 레이디와 트램프 이거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토슈즈 시즌, 달로리안 토슈즈는 제가 좋아하는 발레 토슈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시즌. 오. 저도 모르겠고 네. 달로리안 시즌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즈니의 어떤 초기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다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저도 모릅니다 지금. 저도 이거 기다려 본 거고요. 저도 전혀 모르는 뭐 레이디와 트램프 이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어쨌든 모르겠고. 이렇게 디즈니 오리지널이 부각받는 모습.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상물 저희가 등급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면 접수 후 10일 내로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 달에 5월이죠. 5월 달에 국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아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보면 관련주가 상세도 나왔고요. 주 후반에 또 하락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놓고 보면 뭐 KT 그룹의 자회사죠. 지니뮤직 또 KTH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알로이스, 손오공 이런 것도 사실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가 사실은 좀 약간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워낙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앤쿨 섹터 살펴봤는데요. 핫에서는 바로 건설 꼽아주셨습니다. 경기 회복과 내년 선거철을 앞둔 수혜 기대감 속에서 정책 관련주 그리고 또 인맥 관련주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벤트가 있는 만큼 상승 지속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쿨 섹터에서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 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5월 국내 상륙을 앞두고 조정의 흐름, 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 따른 변동성 또 주의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 한 주간 개인이 사랑했던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뭐 개인 투자분들이 일주일 내내 매수했던 종목은 역시 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제가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떨어질 때. 근데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번 네. 주에 시총 상위 상위 종목을 보면 그중에 가장 뭐 일주일 내내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반도체일 줄 알았는데. 반도체요? 네. 반도체도 물론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 주 내내 매수하셨는데 하루는 매도하셨고 현대모비스에 밀렸군요. 예, 그렇죠. 현대모비스는 뭐 일주일 내내. 근데 물론 이제 매수 규모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그렇지만 뭐 일주일 내내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가가 근데 사실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요 이평선도 역배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3월의 저점이죠.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보면 뭐 27만 8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뭐 워낙 뭐 자동차 업종들이 워낙 달렸습니다. 1월, 2월만 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불을 뿜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전기차 부품주들이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자동차 시트라든지 뭐 팔걸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까지 다 날아갈 만큼 뭐 종목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뭐 최근 조정은 당연함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의 어떤 그 주가 하락 부분도 최근 자동차 업종의 어떤 조정과 맞물리면서 주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뭐 지금 놓고 보시면 현재 주가가 26만 7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점이죠. 앞서 저점까지도 거의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올 한 해 뭐 사실은 뭐 시장의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철강
뭐 아까도 말씀드린 철해조, 뭐 철강, 해운, 조선, 뭐 건설 이런 종목이 지금은 주도주입니다. 분명한 거는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자동차 업종 어차피 갈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기존의 지금의 어떤 굴뚝주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도실 때까지 지금은 뭐 기다리신 자리로 보여지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개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 현대모비스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 되는 테마주 머니왕 박진섭 위원의 추가 전략을 더 듣고 싶다, 또 공략주 정보를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이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바로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박진섭 위원의 사진이 보입니다.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바로 빨간색 박스 방송 중 버튼 글자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위원님과 함께 따끈따끈한 새로운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에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홍주원의 원포인트 레슨부터 박진섭의 하덴쿨 이슈 집중해보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기 종목 상담부터 황매기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나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위원님의 새로운 추천주가 공개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님의 전략, 바로 삼화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가 이번 주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막판에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고 수익률 53%대를 기록하면서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삼화전기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삼화전기가 어제죠. 어제 이제 또 다시 시세를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이 좀 차트를 좀 같이 함께 보시면요. 사실 이제 이 삼화전기가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딱 재개날 다음 이튿날부터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바로 이제 조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일자 차트를 같이 함께 보면은 네, 어때요? 지금 그 상승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다시 상승 기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시황 브리핑을 그 방송 초반에 해드렸었는데 그 기관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이제 전기전자 업종 섹터 자체에 좀 이렇게 흐름이 되게 좋아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이 돌아줄 때마다 지금 이렇게 시세를 그대로 다시 받고 있는 삼화전기의 모습을 우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저는 더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점이 37,300원인데 지금 고점을 뚫으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해주는 모습입니다. 되게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그 긍정적인 시선에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들의 이 전기전자 업적으로 쏠리는 이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삼화전기의 흐름도 긍정적인 전망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4만 원까지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언급해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태웅 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면
만들면서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냈는데요. 최고 수익률 76%대. 와, 진짜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최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태국로지스 AS를 할 때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9,800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10,000원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좀 우리가 10,000원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10,000원 돌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로직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쪽도 해운 쪽, 조선 쪽 굉장히 또 긍정적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승 변동성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완전 좋은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그동안의 긴 횡보를 이제 돌파를 해줬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좀 차트를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사실 이게 되게 길었던 횡보였었어요. 정말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2년 동안의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린 게 2년이긴 한데 조금 더 보면은 되게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이제 긴 횡보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좀 이제 다사다난했던 종목인데 근데 드디어 이제 날개를 달고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동안의 횡보를 완전히 완벽하게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 추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로 좋은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정말 궁금한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종목이 많이 갈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만큼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저랑 이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까지 좋은 흐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의 전략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홍주원 위원과 자세히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요, 또 대단한 수익률, 우리 수익왕의 박진석 위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트 최고 수익률 무려 100%가 넘는 그런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수익률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수여하는 왕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100%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률 100%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률 왕이십니다. 예,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이렇게 대단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데 한번 쓰셔야죠. 흑기사를 한번. 저 제가 다음 주에 쓰고 흑기사를 한번 예쁘게.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참을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한번 딱 쓰고 역시 제가 잘 수익원은 어울리십니다. 아니지만 대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해주시죠. 제가 이 종목 주가가 사실은 급등이 나오고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가상화폐들이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좀 지나간 종목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아마 1630원의 황금선 주가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사실 그 부분에서 1630원 지지를 보이고 다 와서 지지를 보이고 10% 넘는 상세가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도 일단은 어저께죠. 어저께도 다시 1630원 이 가격대 가까이 와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선 주가 1630원이 지켜진다면 또 언제든지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위지트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흐름도 알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약간 은행 CD기 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 은행 CD기 같다. 그냥 가서 꽂으면 돈이 나온다. 이런 종목이 네.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상승률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쿠팡 관련주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요새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죠. 꼬리별 탐사 이런 쪽에 ODM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신다면은 미래생명 자원 차트를 보신다면 사실은 지난 기간을 놓고 보시더라도 제가 황금선 주가 이건 제가 공개 방송 때도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5,500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주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여러 번 사실 그 전에도 5,500원 지지 보이고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5,500원 돌파하고 23%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5,550원 다 내려갔죠. 5,55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5,500원에서 지지를 보이고 당일 바로 상승부의 발동이 걸리고 한 14%에 가까운 상세가 나왔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 오늘 주가는 5,41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5,500원을 돌파하고 지지 보일 때 매수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또 수익을 이미 앞서서 여러 번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뭐 은행 시디기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아무튼 5,500원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우리가 추천주를 통해서 대단한 상승폭을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5,500원 돌파 시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추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월 초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고 수익률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 짚어주시죠. 예,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요새 많은 종목들이 사실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근데 물론 저점을 좀 높여갈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LCD 모듈이랑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모바일 IT 제조회사가 주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이제 거래처, 뭐 국내 사업, 해외 사업장에 공급하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뭐 현대차의 뭐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수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뭐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뭐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놓고 보시면 주가가 사실은 뭐 최근 들어 조정을 꾸준히 사실은 뭐 거의 뭐 횡보를 하다가 상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황금선 주가 뭐 4,700원 이렇게 보시고 그 자리 와서 지지 보인다면 재매수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시기 때문에 그 자리 황금선 4,700원의 그 가격을 중요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의 황금선은 바로 4,70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AS 해봤고요. 따끈따끈한 신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연 위원님,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온 종목은 3기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제 친환경 테마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전기차의 부품을 좀 생산을 해주는 업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수소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따른 이제 이제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에 더 이제 매출 확보를 하면서 수혜를 보일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매출이나 실적 또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나 수소 전기차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흐름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을 좀 제가 좀 아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수익 맛보시라고 제가 오늘 들고 나왔고요. 월요일 시초가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5,300원, 손절가 3,400원, 목표가 5,300원에 손절가 3,400원을 잡아드릴 건데 좀 더 자세한 전략, 지금 공매도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매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해드릴 것들 많이 남아있고요. 이 공매도에서 대응하면서 3기를 공략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샵 0988 홍정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카메라 찍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또 방송 끝나고 제가 카카오톡 노란톡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또 소통 방송하면서 강의 또 진행하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조 위원은요, 이 수소, 전기, 친환경차 수혜 기대감이 있는 3기에 대해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5,300원, 손절 가격은 3,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 공매도 이슈에 있는 지금 시장 속 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진섭 위원의 공략주 들어볼까요? 예, 한라 IMS입니다. 조선업종이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저희가 아까 계속 조선주들이 워낙 강합니다. 흐름에서 뭐 조선 3사 수주금액 급증하고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진섭 위원의 종목은 바로 한라 IMS였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매매법은요, 잠시 후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가장 위에 링크를 찾아서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박진섭 위원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빨간색 박스, 방송 중 글자를 클릭하시면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비법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원 위원의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번호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쪽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찰칵 찍으셔도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노란톡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홍주원 위원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